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청자 댓글을 매운 것만 골라가지고 아주 싸잡아서, 네, 좀 팩폭을 하는 그런 댓글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댓글 참교 시간이 아닙니다. 네, 좋은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참고로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기 보시면 닉네임 석준이란 분이 이 댓글 적으셨어요. 석준님께서 평소에 좀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많이 적으십니다. 그래서 좋은 댓글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방송에 좋은 댓글을 적어주신 석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댓글 적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댓글이 뭐 무지성으로 나쁜 댓글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댓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전에 행복지수 1위였던 부탄이라는 국가가 최근에 들어서 행복지수가 95위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SNS 미디어 등을 접하면서 타인의 삶과 비교해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추측이 많습니다. 행복은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누릴 수 없는 듯 합니다. 좋은 댓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자존감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부탄이 아프리카 국가 맞죠? 한번 검색해볼까? 아프리카가 아니라 인도 쪽이네요, 인도. 인도 나라네, 인도 나라. 근데 보통 우리가 좀, 안 좋게 알고 있는 게, 보통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못 산다고 알고 있잖아요, 못 산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보다 경제 환경이나 어떤 그런 노동 환경, 기후 환경이 안 좋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지수 높은 나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대단하다고 여기진 않아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일단 뭐 랭킹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이었으니까, 부탄이 인도 쪽에 있는 나라네. 인도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근데 95위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게 추락한 거잖아요. 그냥 약간 내려간 게 아니라. 네. 전교 1등에서 놀던 애가 하위권으로 추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SNS 미디어 등을 접하면서 타인의 삶과 비교해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추측이 많다. 그럼 쉽게 말해서 부탄이라는 나라도 스마트폰을 쓴다는 거네요. 예. 저 친구들도 이제 스마트폰 쓰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한다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저걸 하면서 분명히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자,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비슷해요. 예. 한국이랑 비슷한 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합니다. 뭐냐면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불행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윤택해졌다는 건 뭐냐 하면 굳이 우리가 왔다 갔다 안 해도 스마트폰만으로 뭐 배달을 한다든지 결제를 한다든지 세금 납부도 가능하고 은행 업무도 가능하고 그 호텔이나 방 예약도 가능하고 기차나 티켓 예약도 가능하죠. 그냥 뭐 앉아서 다 가능해요. 예, 이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는 굳이 우리가 먼 길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앉아서 할 수 있다는 거. 예.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번거로움, 범잡함을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간소화시켜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아마 저 부탄에 살고 있는 분들도 스마트폰 있기 전까지는 꽤 불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불편하게 살았는데 스마트폰 있으면서 뭐 어플리케이션 쓰면서 그동안 이제 힘들게 했던 것들을 좀 편하게 하고 굳이 시간 안 들이고 하면서 좀 편리함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부탄이든 한국이든 이 스마트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도 사실이야. 제가 봤을 때 부탄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는 행복지수가 이제 95로 내려간 이유는 사실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어. 한국을. 예. 부탄의 행복지수가 이 내려간 이유를 예, 우리나라인 한국의 현상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유추하냐? 여러분 스마트폰 있기 전과 있기 후의 상황으로 좀 나눠봅시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만나야 무조건 만나야 됐어요. 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예. 무조건 대화를 하고 교감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예.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인간과 인간의 어떤 직접적인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기회가 많았어요. 필수였죠.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보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신저죠, 메신저. 카카오톡도 메신저죠.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꼭 만나야 돼, 이유가. 뭐 만나서 얘기하자 하면, 야, 카톡으로 얘기해. 나 바쁘다. 오히려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어요. 뭐 만나면 불편하거나 괜히 뭐 밥 사야 된다거나 이런 좀 귀찮은 것도 있으면 카톡으로 대신하면 좋긴 한데 대신에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은 확실하게 줄어든 건 사실이야.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죠. 예. 뭔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얼굴을 보면서 맞대는 어떤 그런 예. 교감이 느껴지는 대화보다는 그냥 글자로 보여지는 문맥적인 대화. 예, 그런 것들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우리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비밀이 없어졌습니다. 비밀. 네. 비밀 자체가 없어졌어요. 원래 사람이 사람들이 어떤 속모습이나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개인적인 부분 우리가 사실을 알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친하지 않으면.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 SNS로 너무 내 개인의 삶이나 주관경이나 어떤 이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어디 사는 사람이고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너무나 남의 사생활을 너무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염탐을 할 수 있죠. 네. 왜 그런 거지? 뭐 카카오톡에서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졌죠. 내가 차였습니다. 차였는데 그러면 이미 끝난 마당에 잊고 살면 되는데 괜히 뭐 술 먹고 좀 센티해지면 전 여친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잘 사냐? 나 너 보고 싶다 막 이렇게 괜히 막 행패 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막 무조건 나쁘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좋은 것도 있어. 뭐냐 하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부여를 갖고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지 않습니까? 비교가 경쟁력이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게 비교를 긍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비교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 비교의 폭과 종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비교를 한 4-5개 있으면 지금 한 20개 정도 한다고 봐야죠.
스마트폰 브랜드 가지고 비교하고,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사진이나 뭐 자동차, 명품, 아니면 여행 가는 거, 뭐 집 같은 거 이런 걸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저 사람이 어떤 차를 모는지, 어디 여행 가는지, 누구랑 사귀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어느 동네 사는지 솔직히 알 필요가 없죠. 사실 거의 모르고 살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까지. 근데 지금은 알기 싫어도 알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괜히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가져도 되는 부분에 관심과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야. 그러면서 비교를 더 하게 돼요. 그 상대방과. 이 사람은 결혼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의 꼴을 살지? 이 사람 넓은 집에 갔는데 나는 왜 지금 내 집 마냥 못했지? 이 사람은 BMW를 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차 한 대도 지금 잠 못하고 뚜벅이 생활하고 있지? 이렇게 비교의 폭이 더 많아졌어. 원래 같으면 아예 모르고 사는 건데 지금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복잡하게 많이 쓸데없이 많이 알고 살다 보니까 짜잘한 것까지 다 비교해보는 거야 이게. 정말 진짜 피곤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비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나쁜 곳에 광범위하게 쓰니까 그게 문제죠. 내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건 좋아요. 딱 거기만 쓰라는 거죠. 사는 지역 비교하고 수입 비교하고 남자 능력 키 외모 다 비교하고 부모님 재력 비교하고 자식까지 비교하고 와이프랑 비교하고 공무원 직렬끼리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별로 비교하고 브랜드별로 비교하고 학군으로 비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 우리나라가. 도대체 비교를 안 하는 데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지고 재일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한국에서 느꼈지만 아마 저 부탄에 사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비교를 하면 우리랑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저 부탄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거야. 부탄이나 나라는 보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예. 부탄의 이제 GDP, 1인당 GDP가 3,100달러예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입니다. 네, 쿠타니 먹으세요? 10분의 1. 네, 돈을 못 벌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SNS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자기 나라 주민들이 못 산다. 그거 생각 못 했겠죠. 왜냐하면 주변의 처지가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저 잘 사는 나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부탄의 나라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 스마트폰을 제조한 나라 아마 우리나라 폰을 많이 썼을 거예요. 인도가 갤럭시를 굉장히 많이 써요. 부탄도 인도 접경 지역에 있으니까 갤럭시 시리즈 많이 썼겠네. 그럼 갤럭시 쓰면서 삼성이 어떤 나라고 어떤 브랜드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럼 한국에 관심을 가지잖아. 그러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볼 거 아니야. 보면 야 고층 빌딩 살고 있고 63 빌딩 있고 놀이동산이 있고 한강 보이고 뭐 이런 거 막 보이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부탄 같은 나라에는 없는 거잖아요. 막 매제차 몰고 이런 게 원래는 살면서 한 번도 관심도 안 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면서 나보다 높은 레벨의 사람들, 부탄 같은 게 부탄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와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될까?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저 나라는 뭐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현실은 또 안 그렇잖아. 사진상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어 믿어버린다는 거죠. 사진에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거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 외제차 같은 거 타고 있는 사진 나오고 뭐 롤렉스나 뭐 오메가 같은 시계 같은 거 딱 차고 있는 거 나오면 야 저 사람 성공했나 보네. 돈 많이 버는가 보네. 나랑 나이 비슷한데 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본인 시계인지 손님 시계인지 아니면 어디서 꼽을 쳤는지
누구한테 빌린 건지 모르잖아. 근데 이런 현상이 부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저 부탄에 있는 사람들이 저 SNS에 나온 사진이 저게 뭐 남의 건지 자기 건지 어떻게 합니까? 사진 나와 있으니까 저 사람 계정에 있으면 저 사람 건지 저 사람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야,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는 삐까 번쩍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도 좋은 거 많이 몰고 그렇죠.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한류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한국 드라마 보면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수준 낮잖아요. 수준 낮는데 걔네들이 보면 굉장히 막 삐까뻔쩍할 거 아니에요. 우악 하면서. 사실 그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은 진짜 한국이 아니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부타이나 어떤 그런 외국 나라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한국이 잘 사는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의 뭐냐면 우리가 미국이나 나라를 동경하잖아. 엄청난 그런 강대국. 멋진 어떤 빌딩이 있는 그런 나라를 하는데 미국도 못 산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산 나라나 주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의 모습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 삐까뻔쩍하게 나오잖아요. 예. 한류 드라마도 마찬가지야. 한류 드라마도 막상 그런 이제 수출하는 그 부탄 같은 나라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MSG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MSG가 들어가는지 이게 진짜 한국 모습인지 모르잖아. 대체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 드라마 보면서 야 정말 잘 사네. 와 집도 엄청 넓네. 와 저 집을 혼자 산단 말이야? 우리는 식구도 한 6명 되는데 저게 반의 반틈도 안 되는 집에 사는데 저기 드라마 주인공 일도 안 하고 맨날 어디 놀러 댕기네. 우리는 저거 3대가 바짝 일하고 돈 모아도 저런 집 못 살 텐데. 전세도 못 살 텐데. 이런 생각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크게 생각 안 했던 부분을 괜히 지독하게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나라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동안은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불만 안 느끼고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심거리나 어떤 그런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어떤 그런 그 확인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 SNS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많이 찾게 되면서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나라에 살 게 아니라 한국 땅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한국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발전이 무조건적인 어떤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비교할 게 많아버리면 그만큼 불행해지고 행복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우리 저 석규님께서 댓글로 적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석규님 좋은 댓글 적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